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인사원 1학기 3과 예술, 예술로서의 삶 강사 고봉준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봉준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19세기까지의 예술을 재현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지배적이었고, 그리고 20세기부터 예술은 숭고의 패러다임이 지배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한국에서의 예술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19세기의 예술이 재현적 패러다임이었고 20세기 이후는 이제 그 재현적 패러다임에 대한 도전이나 그 어떤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그 시도의 일환이 이제 아마 숭고의 패러다임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런 재현, 비재현, 숭고의 논의보다는 2016년도에 있었던 그 페미니즘 리부트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사실은 이제 또 예술에 대한 논의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이 강의에서도 다루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문제인데요. 지금은 예술의 재현적인 혹은 비재현적인 숭고냐 이런 문제보다는 예술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어야 하고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술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거나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는가. 이 논의가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강좌 제목이 삶과 예술, 예술로서의 삶인데요. 예술에 대한 담론이 미학, 그리고 삶의 방식에 대한 사유가 철학으로 이어진다고 봤을 때 이번 강좌의 제목은 미학과 철학의 관계에 대한 그런 강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미학과 철학의 관계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반적으로 미학은 그러니까 예술이나 아름다움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예술을 어떤 그러니까 기술이나 기교의 관점에서 주로 접근을 해왔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설명을 할 때에도 학문적으로 그게 철학적인 어떤 이론과 어떤 관계에 있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번 강의에서는 혹시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어요? 네. 예, 거기 읽어보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알라라고 하는 말, 너 자신을 알라라고 안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책을 보시면 소크라테스가 계속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국가에 속해 있는 것을 탐닉하고 뭐 관심을 가졌지만 나는 국가 자체를 위해서 살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소유할 것인가를 주로 관심을 가졌지만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주로 관심을 가졌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무죄다,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흔히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내 삶과 별로 관계가 없거나 떨어져 있는 뭔가 대상을 만드는 것. 그래서 뭐 내가 그렇게 꼭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기술을 익혀가지고 뭔가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글을 쓰거나, 이게 이제 내 인생과 아예 무관하진 않겠지만 별로 관계가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왔는데, 사실은 예술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건 그런 맥락을 좀 벗어나서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술가들 중에서는 혹은 예술에 관한 이론들 중에서는 자기의 삶을 예술 작품처럼 만들거나 다듬거나 이렇게 꾸려 나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이 강의는 그런 관점에서 단순하게 그냥 작품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우리의 일상이나 삶 자체를 예술 작품처럼 이렇게 가꾸고 다루려고 하는 그런 이론들을 한번 살펴보고 예술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해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미학에 관한 학문적인 태도하고 좀 다른 거죠. 네, 이번 강좌의 텍스트는 제커리 심슨의 예술로서의 삶인데요. 이 책이 단순히 19세기의 그 미학과 철학의 개요를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선 그런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커리 심슨의 문제의식과 맞닿은 선생님의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커리 심슨이라는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어쨌건 예술사를 정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핵심은 뭔가 예술을 객관적인 대상으로 간주하는 그런 태도랑 달리 예술이 우리의 일상이나 삶이나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위한 일종의 수단과 도구와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는 그런 거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 이후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 그러면, 원래 예술가들은 타인의 삶에 대해서 되게 배려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도덕적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의 삶 자체도 되게 실험적이어야 되고 혁신적이어야 된다거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술에서의 혁신과 실험과 소위 진보적인 어떤 입장을 취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사생활이나 생활의 태도나 혹은 뭐 타인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폭력적이었거나 이랬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술가들이야말로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혁명적인 삶을 사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되게 부도덕했거나 권력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예술에서의 실험이나 혁신이라고 하는 게 자기 일상과 별로 이렇게 관계가 없는 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을 이제 붙여보려고 하는 건데 제커리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약간의 그 종교성 이런 것을 바탕으로 그걸 붙여보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따라갈 이유는 없지만 어쨌건 이 사람의 뒤를 밟으면서 만약에 예술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면 그걸 어떤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이제 요게 제가 이번 학기에 이 책과 더불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네, 선생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번 강좌에는 미학이나 예술 그리고 문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 들으시면 좋은 강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 텍스트 말고도 서브 텍스트로 보들레르, 벤야민, 니체 그리고 푸코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굵직한 철학자들의 텍스트를 다루세요. 그래서 진행 방식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요. 우선 그 사람들이 이 예술을 정의한 방식이나 중요한 주장들을 제커리 심슨이 이렇게 요약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우선은 그 사람들의 제커리 심슨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주장한 바가 뭐냐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사람이 인용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보들레르나 베냐민이나 푸코의 텍스트가 실제로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내가 푸코의 미학을 내가 베냐민의 미학을 이렇게 정리해보는 방식으로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주는 제커리 심슨의 책을 요약적으로 읽고 이해하는 방식이고 또 한 주는 그 사람이 실제로 그래서 인용하고 있는 텍스트들을 좀 구해서 볼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건데 책을 되게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 책을 다 사서 볼 수는 없으니까 그 책을 다 구입하려고 하지는 마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뭐 복사를 하거나 어떻게 빌려보거나 해서 부분적으로 볼 거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